선거 참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는 분이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가는 것은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 의미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몰락이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당 개최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오늘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단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갈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락해 주실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뭐 좀 두고 봅시다. 신재철 비대위가 될지 홍길동 비대위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단칼에 무자르듯이 얘기하기는 곤란하기 쉽지는 않고. 글쎄요. 혹자는 이현정 의원님 이거는 총선을 이긴 사람들의 논리처럼 뭐 승자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주장하고 자리 싸움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영상 딱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참 이게 제가 이제 통합당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니까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빠질 곳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거 참패하고 와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참 정말 어떤 면에서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어떤 지도부에 조경태 의원 같은 지도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자, 김태형 의원도 지금 벌써 몇 선입니까? 본인도 중진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요, 뭔가 문제 비판할 때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좀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어떤 참패한 상황에서 지금 뭔가 통합당이 뭔가 그래도 새로운 지금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최고위원, 자기가 지금 대표되고 자기가 지금 원내대표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저는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도 통합당이 정말 반성을 못했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그건데 저는요 정말 이번에 된 저런 중진들 같은 경우에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책임은 겨우겨우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실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공천 다 끝나고 선거운동 할 때부터 왔어요. 예. 자, 그런 분한테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 그 책임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게 염치가 있는 것인지 참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책 활로를 이야기한다는 저 모습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요? 의원총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현장 목소리 잠시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누구 비대위 이런 거의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종인은 진짜는 지금 딱 한 번 나왔어요. 뭐 다른 설명을 할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뭐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 자유놓고 권력투쟁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 전환을 했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뭐 주말 사이에도 자중질환은 있었기 때문에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럼 간단히 김종인 비대위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거에 대한 결론도 사실상은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이현종 의원님이 하셨지만 정말 정신을 못 차린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안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총선 결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민은 아직까지 안중에 없고 본인들 생각만 가득하구나.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게 내재적 시각만 있구나. 당 안에만. 지금 총선의 결과는 뭐냐면 당신들이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낫다고 얘기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판단을 국민의 시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 내부의 시각에 모든 게 쏠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이 안중에 없는 국민을 위한 어떤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에 또 미래가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분위기는 잡히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화면을 같이 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부터 주말 사이부터 오늘까지 언론 인터뷰를 좀 몇 군데랑 했는데 생존에 문제가 달렸는데 개념이 없는 것 같다. 한 발 더 나가서는 나도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임기 얘기까지, 임기 보장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아직 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전권을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비대위 임기를 최소한 연말까지는 보장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권도 전권인데 지금 당내의 중진들, 특히 이번에 생환한 영남권의 중진들 같은 경우는 8월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본인들이 지금 당대표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8월까지만 관리할 거면 이 비대위의 존재감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예. 국회 이제 개원하고 새 국회 바뀌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2달 정도 그냥 수습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 비대위는 본인이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마치 본인을 선택할 듯 이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이 맞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입장인데 과거에도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이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초빙하기 이전에 여러 논란이 일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1% 가능성밖에 안 남았다. 나는 관심 없다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자 결국 선대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어떤 식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너무 시간을 질질 끌지 않고 전권을 주고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면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앉히느냐 마느냐, 조기 전대를 여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끌면서 개파 다툼, 또 기득권 다툼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하나도 반성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빨리 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여전히 파열음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총선 참패 이후 통합당을 좀비 정당으로 비유했던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이요. 오늘은 이 영화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식센스라는 영화가 99년도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죽은 자의 특징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 또 한 가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직도 어떤 몰락이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세연 의원 사실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수장까지 한 인물이 둘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다. 근데 몰락이 끝이 아니다. 다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공중분해, 당 해체가 맞는 건지 그것도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또 당 해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래통합도 없잖아요. 비례대표가. 예. 그러니까 당 해체 다 무소속해서 그냥 무소속 연대를 가는 방법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그 당직자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이제 당직자들을 전부 다 보좌관으로 흡수하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면 의원들 잘못해놓고 애꿎은 당직자들 직장 잃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당 해체한다고 그러니까 그 절박한 심정은 보여줄 수는 있는데 1년 있으면 대선 경선이에요. 그럼 그때 또 그냥 하고도 그 고스란히 모일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고스란히 모이면 이게 당 해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또 얘기들도 있어서 당 해체도 하나의 아이디어긴 아이디어지만 그냥 무조건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은 있어요. 어쨌든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이라기보다.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보시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호남 의원들보다는 전통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이 민심의 향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바람 때문에 호남 의원들 한 번 싹 물갈이가 됐어요. 지금 호남은 다 초선이죠. 이 보수정당 볼게요. 영남 의원들이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영남 의원들이 훨씬 더 역시 민심의 동향에 더 민감합니다. 근데 영남 의원들이 물갈이가 안 돼요. 재선 3선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싹 물갈이가 됐잖아요. 국민의당 때문에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다 초선이잖아요. 호남이.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때부터 보면 다 다선 중진이에요. 수도권이요. 그래도 예전에 2012년 총선 때 꽤 많았습니다. 2016년 때 확 줄었죠. 이번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심의 향방에 굉장히 민감하고 개혁을 이끌어야 될 수도권 의원들이 이번 21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영남 중진 의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개혁이 더 안 되는 저 악순환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벌써 지금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에 오는 것부터 영남 다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반발할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 본인들한테 칼 댈 거거든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반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금 자중질환을 두고요. 박지원 의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저기 지역구를 넘나보지 않고 맨 처음에 나는 종로로 가겠다. 네. 이 선언을 이낙연 당선인보다 먼저 했어야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물쭈물 하면은 네. 과연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감으로서 국민들이 보지 않아요. 패배해서 대통령 나오겠다?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감이 아니다. 잘라 말하면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결국은 종로 정당 투표에서는 그래도 제1야당, 뭐 비례위성정당이지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결국 인물이 없고 그럼 대권 주자 누구냐?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사람을 어떻게 리더로 만들 것인가 중요한데 이 종로 선거 결과만 보시면 실제로 이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이 많았죠.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이 것마저도 다 본인이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실제로 자기가 얻은 표가 미래한국당보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만 그대로 지금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이 현상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들로 이제 있는 것 자체는 결국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결국 이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뒤졌다 이것인데 그건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대표하면서 사람들을 모으지 못한 거예요. 즉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새로운 인물들을 새롭게 정치해내고 또 그런 인물들이 국민들한테 매력을 주고 어떤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 씨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표창원, 이철이 등등 많은 사람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안에 셀럽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은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결국은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만 하다 보니 지금 남아있는 인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모든 걸 바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좋은 또 장점도 있어요. 왜냐?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자, 그런 장점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태형, 무슨 뭐 권성동, 홍준표 안 됩니다. 이걸로는. 그럼 새로운 인물로 젊은 인물들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을 해도 모자랄 통합당인데 오늘 오후 의총에서는요. 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의총에서는 주로 그 사전투표의 문제점, 그게 어떤 실정적인 어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가 됐고 의혹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거기 만약에 진실로 밝혀진다면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이번에 강남 쪽에서 재선한 박성중 의원인데 저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나 일부 저렇게 통합당 인사가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래서 시험 망쳐놓고 채점 잘못한 것 같다가 비판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게 사전투표로 통합당이 주장을 할 일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의 주류 주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사전투표 조작이 성립하려면 지역 선관위 그리고 선거 사무원들 이 사전투표함 이송하시는 분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분들 각 지역마다 수백 수천 명의 눈길을 다 속이거나 포섭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관내나 관내 선거함 모두 CCTV가 있는데요.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박성중 의원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유튜버들 구독자가 수십만이 되는 유튜버들 대상으로 공개 토론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응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거든요. 개인 차원으로 두 사람 정도만 토론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사전투표 의혹 또는 개표 의혹 같은 게 보수 진영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그때 진보 진영에서 개표 조작 논란을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의혹 제기가 결과적으로는 패배에 반성을 하고 원인을 고찰하고 개혁하는 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투표 조작, 개표 조작에 시간을 다 뺏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은 우리가 민심으로 선택을 내리고 심판을 한 것인데 채점 문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아니 우리의 표,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냐라면서 반성을 안 하는구나라고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정당이 여전히 참패했어도 100석 이상을 가진 우리나라 제1야당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근거 약한 이야기에 휘둘려서는 그게 어떻게 제1야당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요,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그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면서 그 백드롭에 걸었었던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 여권에다가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오만하면 안 되고 국민의 민심을 살펴라, 이거 경고해 준 건데, 지금 그래서의 부분을 자신들이 전혀 모르면서 그 말을 썼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은요, 예전에 차떼기 정당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뉴라이트거든요. 네. 바깥에서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당의 문제가 뭔지를 아주 치열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뉴라이트 시즌2 만드셔가지고 당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치열하게 공격하게 하시는 게 살 길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분 모두 이 비판일색 통합당에게 따끔한 질책들을 해줬는데요. 그게 반영이 언제 될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까지 한번 달려봤는데요. 댓글 5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관심 없는 당 선대위원장은 왜 맡으셨어요? 비례만 5번 김종인 위원장님. 예. 30% 빼고 주자는 사람,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애들 1명 빼고 선물 줘봐라. 어떤 난리가 나는지. 주려면 다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 주든지 하위 30%만 주는 게 맞습니다. 하위 70% 주자니까 온갖 말들이 많은 거죠. 조국 어머님은 1000불이 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만불, 억만불이 납니다. 마지막 볼까요? 대구 일본 가라고요. 이제 교수의 언급 한번 물어봅시다. 통합당 찍으면 친일파라는 근거는 뭔가요?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던 대구 발언 관련해서 마지막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5개 댓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술 취한 김에 수억 원대의 이 고급 수입차를 차서 많은 돈을 물어줄 법한 이제 수원 벤틀리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해킹 과정을 고스란히 시간을 좀 끌면서 해킹 수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포착한 배우 하정우 씨 관련 소식도 쭉 있습니다. 부산 확진자 얘기도 있고요. 실시간 검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